2019년 4월 13일 6시 50분경 전북 남원시 신고센터에 전화가 걸려왔다. 모텔에 숨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다.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는 이미 사망한 42살 여성인 현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.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욕조에 있는 약간의 혈흔으로 보아 출혈 과다와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. 부검 결과 질 내부에서 여러 개의 열창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자궁 입구까지 이어진 긴 상처로 질벽이 파열되어 있었다. 그로 인해 심각한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그 정도는 몸 안에 피가 부족해서 시반조차 생기지 않을 정도였다. 하지만 모텔 안에서는 그렇게 많은 피가 발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현 씨의 실제 사망 장소가 모텔이 아닐 것으로 생각했다. 경찰은 모텔의 CCTV에 찍힌 현 씨를 업고 온 남자인 김 씨가 바로 신고자임을 확인했다. 이에 김 씨는 자신이 현 씨와 수년째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사건 당일은 과격한 성관계를 하다가 피가 났다고 주장했다. 평소에도 종종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. 하지만 수사를 하던 경찰은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김 씨의 사무실 부근의 치킨집에서 유의미한 증언을 듣게 됐다. 그 내용은 전날인 12일 22시 30분 무렵부터 13일 자정이 지난 시간까지 한 남자의 고함치는 소리와 욕설, 그리고 어떤 여자가 울면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. 또 다른 증언도 있었다. 김 씨의 사무실 근처의 편의점에서 한 남녀가 싸우는 모습이 목격된 것이다. 김 씨는 부정하지 않았으며 현 씨의 또 다른 불륜을 의심해서 다투었다고 진술했다. 그리고 12일 밤 10시 44분 무렵에 현 씨와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했다. 경찰은 김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. 그리고 그곳에서 혈흔을 발견했다. 사무실에는 길이 1m 20cm에 지름 5.5cm인 안마용 대나무 막대기가 있었는데 이 통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바닥 타일 사이에도 혈흔이 남아있었다. 더구나 사무실의 CCTV에는 13일 새벽 3시 무렵부터 대략 2시간에 걸쳐 사무실과 건물 화장실을 20회 정도 왔다 갔다 한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영상 속의 김 씨 손에는 피를 닦은 것으로 추정되는 무언가 들려 있었다.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 씨의 핸드폰에서 김 씨가 대나무 막대기로 현 씨의 음부를 찔러대는 영상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. 영상 속의 현 씨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김 씨는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유사 성폭행을 했다. 13일 새벽 6시 15분에 김 씨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옮긴 후 옷을 모두 벗겨서 세탁하며 범행을 숨기려고 시도했다. 그 후에 6시 50분이 돼서야 신고한 것이다. 경찰은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보아 김 씨의 피스팅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보았지만 김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동의한 성관계 중 벌어진 사고였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자신을 변명하기에 급급했다. 그러나 조사 도중 알게 된 사실은 피해자인 현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이미 1년 전부터 김 씨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했다는 것이다. 검찰은 피고인 김 씨가 이에 원한을 품고 저지른 고의적인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. 재판부는 김 씨가 현 씨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인해 범행이 일어났다고 보았고 이 사건과는 다른 마약 관련 범행에 관해서도 악의는 없었다고 보인다며 1심에서 징역 25년, 정보 공개 10년이 선고되었다. 피고인 김 씨는 항소와 상고하였지만 기각당해서 두 재판 모두 원심이 유지되었다. 그런데 김 씨가 말했던 현 씨와의 내연관계라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? 그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김 씨의 주장일 뿐이다.